반갑습니다. 회계 원리 제1강 회계의 기본 원리와 또 회계 정보가 가지게 되는 정보의 속성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공부를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회계라는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이 회계가 숫자 그리고 또 돈, 금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그 수학처럼 굉장히 많은 그 복잡한 공식이 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거나 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회계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숫자를 다루는 건 맞습니다만은 수학처럼 복잡한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조금만 집중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만 하신다면 결코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회계라는 과목에 대한 그 거부감 이런 것들을 먼저 일단 없애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또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라고 하는 이 학문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회계라는 과목 자체가 그 어떤 특정 그 분야에 필요한 어떤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회계는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곳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회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가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기업 또는 영리 추구를 하는 모든 단체 또는 영리 추구를 하지 않는 단체 이렇게 모든 부류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 회계라는 것들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가 사용되지 않는 곳은 없다 이렇게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회계가 뭔지부터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업, 즉 회사라는 것들을 가상의 회사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기업을 일단은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 돈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내한테 이 충분한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기도 하고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빌리기도 하고 자, 이렇게 자금이 일단 준비가 돼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사무실이나 공장을 할 수 있는 건물을 빌려야 되겠죠. 자, 건물도 빌렸어요. 자, 그 다음에 내 혼자 장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직원도 채용을 했어요. 자, 임금을 월급을 얼마 준다 해서 직원들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물건도 이제 거래처를 통해서 많이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이제 물건을 판매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판매를 하게 되면은 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돼서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쉽게 얘기하면 돈을 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재반 활동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기업의 경영활동 또는 영업활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런 영업활동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기업이 가진 재산들, 즉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업의 재산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재산들 그리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벌어들이는 돈이죠. 그리고 이 비용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출하는 돈, 쓰는 돈을 비용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수익이나 비용 등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와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기록, 계산, 정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록, 계산, 정리한 것을 우리가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회계 정보라고 해요. 이 정보를 그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회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재산 또는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 계산 정리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회계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조금 더 단순화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쉽게 하면 이거예요. 결국 기업이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 즉, 이 정보 이용자가 결국 여기 있는 이해관계자들이에요. 이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의 개념이자 회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기업이 회계정보 이용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기업이 회계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자, 누구에게 제공한다고요? 회계정보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라고 했죠. 그 정보 이용자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정보 이용자가 우리 기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하는데, 자, 우리 기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뭐냐? 기업의 경영자가 되겠죠. 자, 이 경영자는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경영 방침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경영 방침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이 기업으로부터 제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경영자예요. 그래서 경영자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해서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경영자와 같이 경영자의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종업원들은 기업으로부터 어떤 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되느냐? 올해 우리가 월급이 얼마나 올라가게 될 것인지, 기업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보너스를 제공받게 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종업원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회계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임금 또는 급여를 받게 될 것인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종업원하고 경영자는 기업에 연관이 되어 있는 정보 이용자입니다만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 회사, 우리 기업 안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내부에. 그래서 이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해서 이 경영자와 종업원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내부 정보 이용자인데, 이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나 종업원에게 유용한 의사결정을 제공해주는 회계 분야가 있습니다. 그 회계 분야를 바로 관리 회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연결할게요. 자, 경영자와 종업원은 기업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내부 정보 이용자이고, 이 내부 정보 이용자인 경영자와 종업원에게 유용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계 분야를 관리회계라고 한다.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자, 그러면 경영자와 종업원처럼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도 있지만 또 우리 회사 외부에, 바깥쪽에 존재하는 정보 이용자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물건을 사고 우리 물건을 팔아주는 거래처가 있을 수 있어요. 거래처. 물건 사고 파는 거래처예요. 그 다음 투자자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투자자 또는 주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회사의 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 채권자입니다. 자, 채권자는 투자자하고는 달라요. 투자자는 우리 회사의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고, 채권자는 우리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금융기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우리 회사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정부기관도 있습니다. 정부기관. 그래서 이런 거래처나 투자자나 채권자나 정부기관은 우리 회사 내가 아니라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분야를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 이용자를 내부와 외부로 구분을 했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계 분야는 관리회계,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분야는 재무회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분야는 바로 이 재무회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회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또 회계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항상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회계하고 부기하고는 조금 개념상 차이가 있어요. 부기라고 하는 것은 회계하고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부기는 단순히 장부에 기입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부기가 장부 기입 또는 장부 기록을 줄여서 부기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회계는 장부 기록이나 그 외에 다른 어떤 데이터들로 집계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분야를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부기는 정보를 만들기 위한 단순한 장부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는 기술입니다. 자, 밑에 장부가 보이시죠? 이렇게 장부를 기록하는 이런 기술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기는 정보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회계하고 뭐 연결은 되어 있고 관련은 있습니다만은 회계의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부기는 단순히 장부를 기록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부를 기록하는 부기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어떤 분야냐면은 제일 먼저, 자,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기록하고 계산할 거냐. 그래서 기록하는 방법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부기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게 뭐냐면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로 나눕니다. 자, 단식은 형식이 굉장히 단순해서 복잡한 원리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했던 용돈 기입자, 또 집에서 작성하는 가계부, 이런 것들은 단식 부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식 부기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복식 부기는 이제 형식이 복잡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그 원리와 원칙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뭐 쉽게 얘기하면 기업 회계 기준이라든지 또는 국제 회계 기준이라든지 이런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복식 부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부기는 단식 부기가 아니라 복식 부기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영리성이 있냐 없냐. 그래서 영리성 유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영리성이 뭐죠? 바로 이윤추구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곳에서 사용하는 부기 방식들은 우리가 영리부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그곳에서 사용하는 게 비영리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뭐 학교 또는 뭐 관공서 있죠.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뭐 구청이라든지 이런 관공서,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부기는 우리가 비영리부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윤추구를 하는 단체에서 사용하면 다 영리부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기를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네 번째는 회계단위라는 개념과 회계연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회계단위라고 하는 용어는요,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장소적 범위 또는 다른 말로는 장소 또는 지역적인 범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증감 변화를 기록하고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인 범위라고 했는데,
자, 쉽게 얘기가 안 되죠.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회사에 본사가 있어요. 자, 이 본사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가 있어요. 그런데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이제 각 지역마다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이렇게 지점들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영업 장소를 각 지역마다 이렇게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림에서와 같이 본사를 기준으로 해서 각 지역마다 지점들이 나타나게 되죠. 지점들이 생겨나게 돼요. 영업 장소가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각 지역마다 하나씩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영업 장소가 하나씩 생겨나게 되더라. 이때 이 지역마다 떨어져 있는 이 영업 장소 하나를 우리가 회계 단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점도 하나의 회계 단위예요. 그리고 지점 각각을 우리가 하나의 회계 단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이제 회계 연도입니다. 이 연도를 다른 말로는 기간이라고도 해요. 기간, 회계 기간 또는 보고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증감 변화를 기록하는 이번에는 시간적인 범위 또는 기간적인 범위라고 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이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범위는 회계 단위고 시간적이나 기간적인 범위는 회계 연도가 됩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2022년도입니다. 자, 2022년도 지금 현재 연도죠. 자, 2022년도입니다. 22년도. 그리고 지나간 연도는 21년도. 또 앞으로 다가올 연도는 2023년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현재 연도를 우리가 단기라고 표현을 해요. 단기. 뭐 올해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우리 회계 용어로는 단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미 지나간 21년도는 전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2023년도는 차기 이렇게 표현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일정한 기간으로 이렇게 단위를 구분해 놨잖아요. 연도를. 요 한 구간을 우리가 회계 연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어떤 경우라도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회계 연도라고 하고요. 자, 이때 이 회계 연도를 처음 시작되는 요 1월 1일 있죠. 이걸 우리가 기초라고 하고 끝나는 12월을 기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중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간 중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1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1년을 반을 나눌 수는 있어요. 앞에 6개월은 상반기, 뒤에 6개월은 하반기 해서 6개월 단위로 또는 3개월 단위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이렇게 분기별로 나눌 수 있어요. 1년을 나눌 수는 있지만 1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의 개념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죠. 제1강 첫 시간이었는데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려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두 번째 강의 때 또 반갑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